저장성이라는 거죠. 이 저장성. 자, 물은 그 속성이 겨울과 같고, 그 겨울의 일반적인 속성에서 저장성의 의미가 있는. 사람의 인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인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곳이 어느 곳이죠? 1번 병원, 2번 관공서. 관공서 중에서도 뭐 주민등록을 감당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대체로 그 주민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뭐냐면 작은 단위로는 동사무소부터 크게는 시청까지. 그죠? 시청까지. 이렇게 인기를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걸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을 떼보면 나오죠. 그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장성을 이루어주는 공간을 대체로 무슨 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적인 것에서 저 땅이 나의 땅이다. 이걸 어디 가야 증명을 해줘요? 그것도 명이나 그렇게 등기죠, 그죠? 등기소가 되겠죠. 등기소에서 원천적으로는 뭐예요? 법원이, 그죠? 법원 등기소죠. 그죠? 법원이나 시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게 해준다. 저장시켜주고,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도장 꽉 찍혀 있으면 내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저장해준다면은, 이게 시청이나 법원이나 어떤 중요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관청은 대체로 어떤 운동이 많겠다, 사람들 사이에서. 1번 수운동, 2번 화운동. 객관식을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당연히 수운동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운동을 강화시켜주는 동작, 사람 사이에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청이나 법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의 권리가 저장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시청이나 법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바로 수운동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관청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여주는 어떤 그 관청에서 주로 시청, 법원 이런 곳이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인간의 재산권이라든지 또 내가 여기 살아가는 사람을 증명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대체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동작이 많이 가해지겠다. 그래서 수운동이겠죠, 그죠? 그때는 운동. 자, 물의 운동이란 무엇이냐? 밑으로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운동의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이 대체로 수운동에 가깝다. 자, 그러면 이 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이 수를 갖다 도와주는 정도의 기운은 뭐 같습니까? 1번 화, 2번 금. 그렇죠. 금이 되죠. 그죠? 대체로. 그러니까 금의 기운은 대체로 모아주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모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체로 모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수만큼, 겨울만큼 단단하게 딱 못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 수 옆에는 대체로 금 운동이 강하다고 보고. 자, 그럼 금의 운동을 떠나 밖에 외곽지역이나 목 운동이나 화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가 밖으로 많이 튀어나갈 것 같아요. 목이 밖으로 많이 튀어나갈 것 같아요. 목이 더 많이 튀어나갈 것 같아요. 어디? 먼 곳으로 가요. 먼 곳으로. 확 펼쳐지는 기운은 어디요? 화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장 외곽 지역은 어떤 운동? 화운동, 그죠? 화운동이 강했죠. 화가 가장 멀리 펼쳐져서 있는 모양이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정답은 목 어디예요? 펼쳐지긴 펼쳐지는데, 아주 강하게 펼쳐지지 못하는 목은 이렇게 쭉 한 방에 솟아오르는 운동이고, 화는 확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사람의 운동으로서 영역을 쪼갠다면, 수, 금, 목, 화,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범말 개띠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
붉은색, 색으로는 붉은색이 될 것이요. 밖으로 펼쳐지는 동작이 많은, 거기에 편리한 뭐가 있다? 털이나 비늘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공간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아요? 자, 관청에 1번 관청에 가까운 곳, 2번 관청에서 먼 곳. 천재반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정도 써야죠. 자, 그래서 화가, 활동 무대로서 대체 활동 환경, 활동 영역으로서 좋은 곳은 뭐예요? 외곽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범말계가 만들어내는 동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활동 환경, 이런 것은 대체로 외곽 지역에서 번영 발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 있어요? 대체로 외곽 지역에 가까운. 대체로 요 두 방향성은 대체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목하고 화는, 그죠? 그 다음에 금하고 수는 어디에요? 안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동작이 대체로 이 두 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크게 음량으로 쪼갠다면, 권역이, 금수하고, 그죠? 금수하고 목하고가 운동성이 좀 반대죠, 그죠? 반대가 되어서 대체로 이제 이 금수를 만들어주는 동작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냥 음운동에 강한 영역, 그죠? 그 다음에 목하는 그렇죠. 화운동이 강한, 양운동이 강한 영역,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크게 무리지으면 범말 개띠, 돼지, 토끼, 양띠는 대체로 어디 시청이나 법원에서 먼 곳이 좋겠다, 가까운 곳이 좋겠다. 먼 곳에서 발전 번영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빠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숭이, 쥐, 용, 뱀, 닭, 소는 어느 지역에서 번영이 빠르다? 그렇죠. 시청 법원에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근데 뭐 시청 법원 담벼락에 살아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쪽은 너무 가까이 가면요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뭐예요? 인간의 법적 권리라든지 이런 걸 저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뭐냐면은 역동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딱 틀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사는 건 다들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 관청에 가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장 다니서 다닙니까? 아니면은 좀 조심스럽게 걸어요. 조심스럽게 걸으면 뭐냐면 자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원리로 너무 가까이 사는 거는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니고, 대체로 그 가까이 있는 곳에서 대체로 번영 발전이 대체로 빠르더라.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요? 어떤 인기적인 측면에서 인기가 올라간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동네에 사니까 뭐가요? 휴대폰이 잘 터진다, 안 터진다? 휴대폰이. 그래서 요새는 아침에 휴대폰이 잘 터지고 돈 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올수록 뭐예요? 그렇죠. 인기가 상승하고 먹고 사는 것이 편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기 상승의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쪼개어 본다면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활동 환경 이런 것을 정하실 때, 요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참작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취득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체로 발전이나 번영이 잘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각 개인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각 개인마다 어떤 간섭하는 글자 때문에 어떤 취득해야 되는 어떤 그 부동산의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다른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아주 그 어떤 보편적이고 교양적인 상식으로서 이런 내용을 알아보시고 한번 통계를 좀 내보시라니까요. 근데 묘하게도 좀 돈이 많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좀 편하게 살았던 세월, 수월하게 살았던 세월은 이게 대체로 잘 부합이 되고, 돈을 벌기는 버는데 막 고생을 해서 벌거나 힘들게 버는 이런 세월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새가 어디에 와서 먹이를 찾는다? 물에 와서? 그리고 새가 숲에서 먹이를 찾아야 좋죠. 근데 물에 와서 먹이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가, 그죠? 바로 그냥 물에서 먹이를 갖다 취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산에서, 숲에서 먹이를 취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 물 속에다 그냥 머리를 그냥 집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고기가 전 나무에 올라와서 먹이를 산다 생각해 보세요. 안 쉽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활동 환경이나 영역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교양적으로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는 외곽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거 환경을 삼는 것이 좋겠구나. 그 다음에 관청이나 행정 중심 이런 걸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정해 보시라는 거죠. 자, 부부가 예.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남편 따라 그럴 때는 그거는 서로 부부간에서 서로 어긋나 있는 경우 있죠.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돼지띠 남편의 닭띠 부인이다 이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의 방법은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만은 그게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대체로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이 지금 현대 사회는 뭐냐면 인기를 지배해야 된다니까요. 인기 오나 가나.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활동에서는 인기를 많이 펼쳐야 되는 그런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 주거 환경 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이 서방님이 좀 편해야 인생이 편해지니까 같이. 여자가 아무리 좀 잘 나가도 서방님이 안 나가면 뭔가 마음고생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대주를 기준으로 삼 때 부부간에는 대체로 남편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여자가 사회활동이 아주 많다. 그리고 남편의 활동력이 아주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라는 말은 바로 아주 변화없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주 변화가 없는 생활 환경을 하고 있을 때는 보통 부인이 활동력이 많을 때는 이런 어떤 것을 참작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최선은 원래 떨어져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띠에 의해서 활동 환경을 한번 우리가 좋은 활동 환경을 찾아볼 수도 있구나 하는 측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을 가지고 그냥 달의 모양새가 대체로 오랫동안 인연할 수 있는 부동산의 양상을 멘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오늘 욕심을 내겠습니다. 자, 자축, 인묘, 진, 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이렇게 우리 계절로 묶기 쉬우려면 그냥 인묘진부터 묶으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뭐가요? 음력 달로 치면은 월이다, 이거 월. 아까는 년이었고, 그죠? 띠였고. 자, 월에서는 정월이 되죠, 여기가, 그죠? 정월,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세월 동안 자기와 인연이 될 만한 부동산, 또 주거 환경,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대체로 부합되게 닮은 꼴로서 살아갈 때, 대체로 번영 발전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 본인이 태어난 음력한 세월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범이 들어와 있는 달은 양기가 하나, 둘, 세 단계거든요. 그죠? 양기가 세 단계 나와 있다는 것인데, 나머지 것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양기가 확 펼쳐진 건 아니죠. 시간적으로 인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5시. 이럴 때는 뭐예요? 밝다, 어둡다. 근데 한밤중보다는 밝다. 그 다음에 대낮보다는 어둡다.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밝은 곳이거나 어두운 곳이 중앙지지는 좀 되겠구나. 그런데 범, 뱀, 원숭이, 돼지는 대체로 그 글자 자체에서 뭘 갖느냐면은 이렇게 역마사거든요. 역마. 그래서 이 역과 가까운 지역. 근데 여기인데 아주 뭐냐면 밝은 곳 여기 아니죠. 그죠? 가면 중간역쯤 되겠죠. 그죠? 중간역 주변에 또는 우리가 버스 같으면은
버스 중에 버스 터미널이나 또 뭐예요? 버스의 역 주변. 예. 이런 역 주변에서 대체로 주거 환경이 많이 되고 좀 시간적으로 소란스러운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새벽 3시에서 5시는 대낮에 비하면 조용하죠, 그죠? 대체로 역 주변에 바로 어떤 것과 관련된 예, 주택이나 보통 주거 환경이 많은 곳이겠죠, 그죠? 예, 주거 용도의 그 택지 이런 데 인연해서 대체로 살아가는 어떤 모양새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봄의 기상을 담고 있죠, 그죠? 자, 봄의 기상을 담고 있는데 봄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일반적인 동작에서는 계획, 기획, 교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와 가깝겠다, 가깝지 않겠다? 예, 가깝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체로 학교 주변, 학교 주변. 자, 이런 식으로 이 뜻을 쭉 이렇게 유출해 보시면 예, 대체로 내가 오래 살았거나 오래 인연한 곳에 대체로 인연이 많다 이렇게 저절로 그 추론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붙이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힌트적으로 쭉 생각 유출해 보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용이다. 요거 건너가니까 저건 또 해주고 가시게 돼. 나는 이월인데 그래서 예, 요거 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3월생이다. 그럼 3월을 뭐예요? 이 진이라고 하는 자리가 양의 단계로 보면 1, 2, 3, 4, 5죠, 그죠? 5단계죠. 그러니까 양기가 진시가 되면 아침 7시에서 9시니까 환해지죠, 그죠? 그래서 흔한 동네도 아니다. 눈에 잘 뜨이는 곳이죠, 그죠? 잘 뜨인다. 네, 잘 뜨인다, 그죠? 눈에 잘 보인다,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동네는 대체로 도로가 훤하든지, 길이 훤하든지, 대체로 볕을 많이 보게 되든지. 그 다음에 용은 뭐냐면 종합이라 했죠, 종합. 종합, 용은 뭐 나머지 동물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섞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그 종합이 붙어 있는 동네다. 종합시장역. 이런 식으로, 종합.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엇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용도의 것들이, 뭐 관공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용도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짜져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유출해 보세요. 이게 인신사회는 다 대체로 다 역하고 인연이 됩니다. 역.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 돼지도 역인데, 자, 돼지쥐소 2단계에 한번 가봅시다. 돼지쥐소 2단계. 이게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고 밝다, 어둡다. 어둡죠, 그죠? 이 어두운 기운이라는 것은, 자, 우리 보통 주거 환경으로 친다면은 도로에서 흔히 잘 보이는 곳이다, 아니면 골목으로 좀 들어간다. 예, 골목 들어갔죠, 그죠? 예, 약간 골목으로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예요? 이 자체가 오행적으로 물기운을 가지고 있죠. 예, 물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보다 어떻게 해요? 물에 에워싸여져 있는 모양을 취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런 데 태어난 사람들 보면 뭐, 바로 뭐 집 뒤로 개천이 흐르거나, 아니면은 집보다 높은데 뭐가 있거나, 도로를 오행적으로 보통 이 수운동의 속성을 많이 가진 길로 봐서 그 도로 하천은 대체로 오행적으로 물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에서 어떻게 해요? 하천에서 가깝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도로가 에워싸여져 있다는 건 도로보다 낮은 집 있죠. 도로보다 낮은 집. 보통 길보다 낮은 집. 이런 쪽으로 인연해서 살든지 바로 옆에 뭐가 있다. 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앞뒤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모양도 볼 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쥐자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모양이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끼 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뭐예요? 집이 크다 작다 자그마한 것들이다. 자그만하고 길이 좁다 넓다. 길이 좁다 넓다. 좁다 이거예요, 좁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유출해보면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묘하게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이나 양상은 그런 것과 그대로 이상하게 부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른 모양의 살면은 자꾸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요, 메모 많이 해가지고 이거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앞으로 도가 트이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다 가르쳐 드리려다가 또 이걸 열심히 줄 긋고 외우실까봐 제가 그냥 원리를 씁니다. 자, 이 양미자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대체로 이 해자축이 음적이고 낮은 곳이죠. 그죠? 그러면 사오미는 어때요? 높은 곳이거나 고개일 것이다. 그죠? 예. 누가 높아요? 사오미가 높은 공간이에요? 해자축이 높은 공간이에요? 사오미가 높은 공간이다. 그죠? 그래서 사오미가 높은 공간이라면, 예, 이렇게 생긴 곳에 어디요? 자, 오가 가장 뭐냐면 햇빛을 많이 받고, 흔하게 남들이 다 보이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죠? 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거나, 가장 중심가거나, 그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오시가 되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그 발밑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환해서 뭘 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노출이 뭐가 되어 있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위아래로 따진다면 아주 높은 것이니까. 요새 이렇게 생긴 집들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요거 버금가는 게 있던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죠. 예, 자연의 모양은 요러한데 사람들이 깎았어요.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흔하게 트인 공간. 그죠? 거기보다는 약간 아래겠죠. 그죠? 약간 아래쯤이니까 이게 뭐예요? 고개다, 고개. 아니면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 중에서 이렇게 뭐예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골목집은 어떻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다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뭐냐면은 이 글자 모양이 생긴 것을 잘 유추해 보면은, 아, 나와 인연이 쉽게 되는 부동산이나 또 발전의 수단이 뭐라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인자와 좀 가까운 모양으로 오랫동안 보유할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태어난 그 달 있죠? 달 모양과 비슷한 어떤 형태를 취했을 때 오랫동안 인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자축 이런 건 뭐예요? 공간적으로 낮은 곳이니까 저지대 또는 매립지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예. 대충 눈치 빠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예. 안 어렵죠? 예. 갑자기 응용하라니까 전부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예.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럼 쥐는 어떻게 생겼을까? 참 원리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크다, 작다, 높다, 낮다, 환하다, 어둡다. 이런 걸 가지고 가만히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글자들에서 부동산 모양새를 다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를 공간은 이런 것을 통하되,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누구를 조금 더 따르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활동이 더 외부적으로 좀 많은 남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물론 혼자 있을 때는 본인을 기준 내서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자에 타고난 것과, 어떤 땅과 인연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걸 따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또 더 제가 확장된 원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